좀 네. 친근감 있게 찍읍시다. 네, 한번 네, 할까? 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화이팅! 영어 선생님이세요? 아, 그러시구나. 근데 그러면서 또 자녀분들은 예. 서울론을 네, 이용해서 이제 예. 대학에 들어갔고, 네. 자녀가 두 분, 세 명입니다. 세 명이 다요? 네, 아직 막내는 고3? 예, 예. 오, 그러면 남매를 주셨나요? 네, 첫째가 아들이고 두 명이 쌍둥이 딸입니다. 아, 쌍둥이. 근데 지금 그 세 명이 다 그럼 서울론을 통해서 공부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은 멘토 정준성입니다. 오늘은 서울남과 함께 성장하며 뭐 인사말을 뭐 별도로 길게 할 건 아니고 올해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. 예, 매년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서울론을 이용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분들 숫자가 한 1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서울론을 시작한 지 한 3년 돼 갑니다. 횟수로는 4년 동안 입시를 3번 치렀는데 학습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대학에 들어가는 숫자도 늘어났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스카이대라든가 뭐 의예과라든가 이런 과에 들어가는 분들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뭐 성과가 정말 괄목할 만합니다. 정말 보람이 크게 느껴지고요.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그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사회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. 아까 저를 뭐 기다려야 되시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사다리라고 그러죠. 계층 이동 사다리.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안 난다. 그런 사회가 됐다. 이제 이런 그 암울한 평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기회지요, 기회. 기회를 좀 공정하게 제공하겠다 취지에서 시작했던 이 제도가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그래서 한번 나도 이 제도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그 어떤 밝은 사다리를 만난 것 같은 느낌? 뭐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집니다.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썩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런 좌절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님이 해주신 간단한 한마디 너도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. 이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거든요. 근데 아마 이 서울론의 정신이 바로 그거 같아요.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주겠다. 이것만큼 희망을 주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서울론을 경험한 분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. 보람도 느껴지고 오늘 아마 용기 있게 오늘 본인들 얘기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의 이런 그 경험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. 그분들이 사실 형편이 안 돼서 스스로 포기하고 인생의 다른 길을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해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께는 인생을 바꾸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사정을 좀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면 아마 뭐 얼굴도 가리고 나간다고 그러고 제 얘기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말씀을 좀 망설임 없이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그 얘기 들으러 왔어요. 분들께서는 혹시나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저는 버스에 이제 올라와 있는 서울론 광고를 통해서 서울론을 알게 되었는데요. 저는 사실 이미 타 대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고 2023년 재작년 5월에 군대 입대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군대 안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던 도중에 경제학
후에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. 그런데 이제 다니고 있던 대학교에서는 좀 대학원을 가기에는 약간 좀 개설되어 있는 수업들이 좀 부족하다, 좀 더 듣고 싶은 수업들이 있는데 그런 수업을 못 들을 상황이 돼가지고 좀 다른 대학교에, 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훌륭하십니다. 사실 저도 군생활 때 자격증 시험 하나 준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었거든요. 구체적으로 군생활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. 정말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한 상병 1호봉 때 그러니까 2월 정도쯤부터 그 군생활에서 목표를 잡고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목표를 딱 잡고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 시기에 이제 좀 군생활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탄약고에 좀 분진, 먼지 등으로 인해서 심한 천식이 발병을 하게 되었는데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좀 가만히 서 있어도 숨쉬기도 힘들고 좀 정말로 좋지 않은 건강 상태였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그 한 5개월, 6개월 정도 동안은 계속 수도병원 같은 곳에 큰 병원에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거의 한 8월 정도쯤에 돼서야 좀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한 8월 말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지만 서울론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강의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면서 이제 수능을 치른 다음날 전역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대학 입학 정말 축하드립니다.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결과이기에 더 보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앞으로 대학 입학 후 그 이후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 이제 처음 목표를 잡았을 때처럼 이제 추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과정까지 마친 후에 국책연구소 같은 곳에 들어가서 경제학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성과가 정말 잘 나오면 이제 교수직 같은 거에 만약 될 수 있다면 돼가지고 좀 추후에 이제 미래 세대의 또 후학 양성이라고 하죠. 이제 후에도 좀 더 훌륭한 학생들을 양성도 하면서 연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훌륭합니다. 앞으로 경제학 분야에 정말 훌륭한 인재가 돼서 대한민국을 빛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신동현 학생 간담회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. 지금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. 다시 말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이제 일타 강사라고 그러죠. 누구든지 듣고 싶어하는 강사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건지.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개 학원을 선택할 수 있다. 맥시멈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과목별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꼭 듣고 싶은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가 빠져 있다든가 그래서 그 추가로 그런 강사분들을 확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혹시 없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교재대 저희가 아마 그것도 맥시멈이 있을 거예요. 아마 무한정 지원하기는 어려울 테니까. 교재대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혹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느껴진다든가 이런 지원은 꼭 좀 받았으면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겠다 이런 게 혹시 안 느껴졌는지 비롯해서 지금 결과가 좋으니까 이제 본인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과목이 여러 종류가 있고 그리고 각자의 그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동안에 서울론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마 몇 번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이는 기회도 만들고 그랬었잖아요. 근데 그런 데서 만난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게 혹시 있는지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. 차고 넘친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일단 강사분들이나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는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데 교재비 관련해서는 사실 교재비 지원이 이제 상한이 있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 과목을 다 커버하기에는 부족함은 있긴 합니다. 하지만 개인적으로 집중 지원반 같은 이제 작년에 그런 이제 일부 학생들한테 조금 더 교재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
인강 사이트도 여러 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포함하면은 이제 부족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거의 한 70-80% 정도는 이제 그 교재비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정도였고 나머지는 사실 저는 군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받은 월급으로 다 충당할 수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었고 이제 지금 제 동생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서울론을 추천해줘가지고 동생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동생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교재를 아주 마음껏 사기에는 부족함이 있다.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아니면 그리고 대학교 와서는 이제 지금 자격증 같은 것도 서울론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기존 수능 같은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과목이 그러니까 토익 같은 아주 정말 누구나 좀 준비할 만한 시험에 대해서는 잘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된 여러 종류의 자격증도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아주 조금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교재대가 이제 100% 충족되는 건 아닐 테니까 누구든지 다 액수를 다 많이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보다는 학업 성취도가 다 측정이 가능할 테니까 한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접속 횟수라든가 공부하는 시간이라든가 성적 향상 정도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뭔가 그 성과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보상으로 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교재를 올린다든가 뭐 그런 시스템 지금은 없죠. 작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? 작년에 그게 처음 시행돼서 그랬는데 네, 그런 게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. 약간 그렇게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. 일률적으로 다 올리는 것보다는 뭔가 그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서울론 멘토링 경험은 대학 또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?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초에 멘토링을 통해서 이화여대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. 그 멘토링 대학생 언니가 저한테 해주었던 그 언니의 고등학생 시절의 고민들 같은 게 되게 구체적으로 공감이 많이 갔고 그리고 언니가 해주었던 대학생활 이야기가 저한테 큰 동기부여가 되었었는데 나도 저렇게 멋진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멘토링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멘토가 그럼 김민 학생의 꿈이 되었던 것 같네요. 네. 자, 구체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한데요. 혹시 멘토로서 한마디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원래 멘토링을 이용하기 전에는 학교 성적이 4, 5등급으로 되게 낮은 편에 속했었는데 언니를 계속 만나면서 또 공부적인 부분 도움을 받았지만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좋은 학교에 그 멘토 언니와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좀 동기부여도 많이 주잖아요, 멘토가 멘티에게. 혹시 기억에 남는 말 같은 게 있을까요? 멘트라던가? 제가 방금 전에 성적이 낮았어가지고 좀 절망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멘토 언니가 저한테 성적이 다가 아니다. 너의 가능성을 믿어라라는 뉘앙스의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었어요. 좋은 멘토를 만나요. 네. 그래서 그런 말들이 제가 좌절하고 있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던 말이었던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이 정말 좋았죠. 사실 제가 부족한데 이화여대에는 너무 훌륭한 학생들이 많아서 우선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이화여대 학생들처럼 좀 뛰어나지는 게 목표고요. 그다음에 꿈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제 꿈 중에 하나가 기자도 있었어서 지금 이렇게 기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좀 신기한 부분도 있고요. 지금 1학년이니까 뭔가 다양하게 최대한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꿈을 찾고 싶습니다. 멘토로서의 그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지금 있겠죠? 예. 그 멘토하는 요령이나
갖가지 노하우 예. 이런 것들이 계속 선배 멘토로부터 반사해서. 이렇게 밑으로 전수가 되나요? 예. 지금 멘토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존의 우수 멘토들이 이제 또 그 멘토들을 또 멘토. 오늘 사회 보시는 분도 그런 우수 분들이- 멘토라고 선정되어 있는 지난번에 또 우수 멘토 그 네. 발표해가지고 우수 멘토로 선정이 된 또 네. 우수 멘토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공유하고 있어요. 제가 보기에 멘토들이 정말 그런 그 학과목을 가리키는 그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약간 슬럼프에 빠졌을 때 심리적으로 좀 도와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 기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저는 이제 고시를 했는데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제일 도움이 됐던 제 멘토는 사실은 그 고시연구 고시계라고 하는 잡지였습니다. 거기에 합격기라는 게 나와요. 거기에 이제 각 그 출제될 수 있는 그 예상 문제의 해답 뭐 이런 그 이론 설명하는 부분이 물론 제일 많지만 거기에 양념으로 합격기가 한두 개씩 꼭 실리거든요. 그럼 이제 학교에서 저는 주로 공부했는데 도서관에서 뭔가 슬럼프에 빠졌거나 공부하기 좀 싫거나 뭐 마음이 좀 흔들리거나 집중이 안 될 때는 가서 그 합격기를 읽으면 다시 이제 확 불끈하는 뭐 이런 그 용기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걸 동력 삼아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이랬던 기억이 지금 생생하거든요. 우리 때는 그런 멘토 이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. 저희한테는. 스스로 멘토를 만드는 거죠. 그래서 그런 합격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공부를 했는지, 뭐, 그 어떤 상황을 극복했는지, 또 뭐 공부하는 요령, 노하우도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었거든요. 아마 입시 관련해서도 그런 책자나 이런 게 있긴 있을 텐데, 이제 그런 걸 슬럼프 빠졌을 때는 그런 거 찾아 읽기도 잘 안 돼요, 사실은. 근데, 그런 그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다 한 분씩 배정이 되니까 그 멘토층을 좀 두텁게 하고 예. 그리고 특화가 좀 돼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과목에 강한 멘토가 있을 수 있고 동기부여하는데 훨씬 더 적성이 맞는 멘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좀 평소에 잘 관리를 해서 선정을 해서 그런 시스템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슬럼프에 빠진 학생이 있다고 내가 지금 멘토하는 학생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본인도 물론 용기를 북돋우고 하겠지만 그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멘토를 한 명 더 그 순간에 추가를 해준다든가 해서 그 친구는 계속 그것만 그러면 아마 굉장히 그것도 저희들이 도움이 지금 될 거예요. 정서지지라든지 그런 쪽에 특화된 멘토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좀 더 특화시키고 좀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하여튼 어렵게 공부한 분들일수록 더 멘토로서의 기능은 더 그 본인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. 경험담이 주는 위력이 있어요. 위력.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극복했다.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사람한테 굉장히 주는 강한 인사이트가 있거든요.